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총 10가지의 종목에 대해 투자 포인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해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게 생기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데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이데일리온 우성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종목에 앞서서 새로운 전문가님께서 합류를 하게 돼서 어떠한 종목을 좀 선별해 오실 건지 각오를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방송을 보시고 네. 좀 체크해 보시고 단기 트레이딩 할 만한 그런 종목들로 또 테마주 위주로 좀 선별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과연 첫 번째 출연이신데 어떠한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선별해 오신 종목들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를 시작으로 해서 화신과 파인테크닉스, 한국 맥널티, 덴티움까지 5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고요. 우성현 전문가는 셀레믹스를 시작으로 효성 ONB, 우리산업, 라이온캠텍, 현대로템 총 10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더 관심이 가시나요? 네, 10가지 종목이 준비가 됐습니다.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먼저 이성훈 차장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파라다이스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주가가 지금 7월 중순부터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고 네. 있거든요. 우선 지금 아시겠지만 좀 일본과의 일본과의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이런 정책적인 기운을 파라다이스가 주가에 그대로 좀 흡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매출액만 본다고 하더라도 7월과 8월 쪽에서의 매출은 특히 이제 일본의 VIP 고객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는 이 매출액이 좀 떨어졌긴 했지만 이 홀드율이 31.6% 기록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파라다이스의 어떤 실질적인 이 사업에 대한 성장 구조는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지금 대만 그리고 마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책적인 훈풍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10월과 11월 때는 일본 쪽과 어떤 무비자 입국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기후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실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때 크게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이런 이슈적인 부분이 주가의 상승력을 계속 탄력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3분기 때만 본다고 하더라도 예상치지만 일본 VIP한 드라백 같은 경우가 서울 인천에 집중되어서. 알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일본의 드라맥까지만 하고 해서 조금 궁금한데 좋은 이야기겠죠?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우승현 전문가님 방금 보셨죠? 네. 90초 넘어가면 이렇게 가차없이 땡하니까요. 네. 시간 맞추시길 바라겠고요. 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셀레믹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이번 달부터 지금 연말까지 주요 제약 바이오의 학회가 일정이 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번 달은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종양 학회 에스모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셀트리온, HLB, ABL 바이오, 제넥신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국내 기업으로는 참가를 하는데, 셀레믹스가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고 암 진단 분석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서울대 권성훈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암 조직상에서 암 세포 모양뿐만 아니라 세포 간의 상호작용까지 학습,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그래프 딥러닝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으로 퀀타 매트릭스라는 종목과 셀레믹스가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을 좀 보이고 있는데, 퀀타 매트릭스는 권성훈 교수가 대표이사로 있고 2대 주주로 권성훈 교수가 있는 곳이 바로 셀레믹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레믹스 자체로는 유전자 분석 기술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올해 초에 일단 암 유전자를 23개가지를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올인원 원스톱 분석 패널을 개발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GS 기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또 올인원 진단 패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암 학회 관련해서도 이슈를 좀 받을 수 있고 이번에 또 태풍이 지금 오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또 한번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네, 성공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NKMX 같은 경우에는 암 학회에 나가는데 네. 지금 차익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면서 8%, 9%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선 암 학회에 안 들어가는 종목을 선별한 것도 궁금하고 네. 들어가는 종목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차익 매도가 나오진 않을까. 네, 좀 걱정도 되거든요. 네. 이미 지금 학회와 관련된 일정과 관련된 종목들은 시세를 한번 미리 좀 선반영돼서 줬기 때문에 일부러 좀 피한 것도 있고요. 네. 셀레믹스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가 또 있고 태풍 이슈가 같이 있기 때문에 좀 네. 선별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셀레믹스 투자 포인트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화신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화신의 지금 주가에 대한 성장세 지난주부터 좀 좋게 나와주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뭐 어떤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도 이 화신에 대한 그 사업 구조 자체가 시장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 화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차량의 샤시나 이 바디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2분기 때 실적을 보면은 이 중국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국가, 미국, 뭐 브라질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성장세는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화신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6%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납품하는 생산하는 업체가 외주를 받는 게 바로 현대차 그룹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일반 내연기관 쪽에서의 생산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의 전기차에 대한 생산 부분만 박차를 가한다고 한다면 그 전에 뭐 내연기관 쪽에서의 그 샤시나 이 바디 프레임은 화신이 정담을 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쪽에 생산할 때도 화신이 수주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전기차 쪽에서의 이 바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집약이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의 이 샤시보다 그 바디 프레임보다도 이 ASP가 20에서 30% 올라가는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 화신의 이 영업 마진 같은 경우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이나 네, 시간이 넘쳤는데 화신 근데 너무 고점 아니에요? 아니요, 좀 제가 본다고 네. 하더라도 더 뭐 올라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 주가를 지금 16,000원 이상까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지금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성장성을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현대차 기아의 미국 주도 판매량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화신의 기대감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신 현대차 그룹의 그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상현 전문가님,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이번에 태풍 관련주로 효성 OMB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루사 그리고 한반도로 강타했던 매미보다도 강력하다고 알려진 지금 11호 태풍 흰남노가 오늘부터 네. 지금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까지 한반도 전역을 좀 강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보도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일단은 어저께 중대본에서 위기 경보가 정말 사상 처음으로 1단계에서 2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3단계까지 올라갈 만큼 좀 태풍의 피해가 심각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오늘부터 지금 간접 영향권에 들어선 제주도에도 시간당 지금 70mm 정도의 폭우가 쏟아져서 벌써부터 피해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내일까지는 전국적으로 100mm에서 300mm 시간당 이렇게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번 폭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좀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재복구와 관련된 건설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 폭우 이후에는 또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 코엔텍이나 뭐 인선 ENT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거기에서 가장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 테마가 바로 비료 테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해서 농산물들의 피해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비료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또 폭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공장들에서 좀 수급 차질이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천연가스 가격에 의해서 유럽의 암모니아 최대 비료 업체인 야라 인터내셔널도 지금 비료 생산을 암모니아 생산을 줄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혼자 연습을 하시고 오신 건가요? 네, 시간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알겠습니다. 효성, OMB, 흰남노에 대한 이런 피해로 인해서 비료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게 바로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파인테크닉스. 지금 이제 정지가 돼 있는 상태예요. 네. 이제 인적 분할 때문에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상장이 재개했을 때는 이제 파인엠텍과 파인테크닉스로 이제 분할이 되는 상태인데 그 전부터 좀 파인테크닉스를 좀 눈여겨 보면서 상장했을 때의 좀 매수 관점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갤럭시 폴더블 쪽에서의 판매 부분은 이번에 신제품은 작년 대비해서 훨씬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폴더블에 대한 시장에서의 우려감도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기대치가 약간 낮아지면서 주가가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6월 초부터 좀 주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어떤 반등하는 시기를 봤을 때도 이 재상장했을 때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인테크닉스는 이제 내장 힌지를 만드는 기업인데 그 전부터 이제 갤럭시 폴더폰에 납품을 하면서 지금 그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내장 힌지 쪽에서는 이 갤럭시 쪽에 거의 독점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우리 이제 외장 힌지는 KH 바텍이거든요. 근데 이 외장 인재 쪽은 이제 KH 바텍이 삼성전자 직접 납품하고 이 파인테크닉스의 내장 인재는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다른 이 폰에 대한 고객사가 다변화됐을 때도 이 파인테크닉스에 대한 그 매수는 더 올라갈 그 수준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했을 때 나눠서 좀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훈 차장님, 파인테크닉스 지금은 거래 정지인데 재개 시에 접근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성현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동차 부품주로 우리산업 준비해봤습니다. 우리산업은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완성차 업체의 2차 공급 업체로 보시면 되고 국내적으로는 현대모비스를 주요 거래처로 두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터나 스위치 이런 램프처럼 전기적인 신호를 이제 기계적으로 움직임으로 좀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인데 차량 내 각도 조절을 하는 공조 장치를 개발해서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테슬라 모델 3, 모델 Y, 모델 S 등 전 모델에 지금 우리 산업에서 모든 차량의 제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라는 이슈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에서 실행이 되면서 통과가 되면서 이제 친환경차에 대한 수혜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타날 텐데 수소 테마주들이 많이 못 갔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기차와 이어서 이제 수소 테마로의 움직임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주말간에 나왔던 러시아에서 또 노드스트림 1을 또 핑계 삼아서 보수 공사를 핑계 삼아서 멈췄다가 재개 몇 시간 전에 또 무기한 연장해서 폐쇄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계속해서 에너지 또 신환경, 신재생과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선정해봤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매집봉들이 자주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금 환율이 1,368원까지 치솟은 모습입니다. 지금 1,368원 선에서 연고점 지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2,000계약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8일 내만여의 날 앞두고 변동성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만큼 수급 상황, 환율 상황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성훈 차장님. 한국 맥널티 말씀을 좀 들어 하겠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브라질의 이상 기온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 원두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까 뭐 이 커피에 관련된 가공식품 만드는 대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한국 맥널티가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는 원두 쪽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생산 그리고 가공 그리고 판매까지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커피 원두 가격이 상승했을 때 가장 수혜주가 누구냐 했을 때는 저는 한국 맥널티를 좀
그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 한번 오버슈팅 한 다음에 좀 그 쉬어가는 과정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한번 한국 맥널티를 매수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한국 맥널티가 뭐 제약 쪽에서의 그런 사업 진출에 대한 얘기가 나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커피 쪽에서의 그 비중이 제일 많이 크기 때문에 제약보다도 이 커피 쪽에서의 본업에 집중하면서 한국 맥널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 맥널티와 영업 조직까지 구축하면서 자사 브랜드까지 구축을 출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쪽에서의 영업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재무상으로 봤을 때도 좋게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뭘 아시는지 너무 궁금한데 못 여쭙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성현 전문가님이 이번 종목은 라이온 캠텍을 준비하셨는데요. 시청자분께서 유튜브를 통해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목표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목표가까지 함께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이온 캠텍은 일단 회사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조 대리석이나 합성 왁스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요것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합성 왁스 부분에서는 국내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사실 매출 포지션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이렇게 주가 상승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희소광물 일라이트와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좀 희소광물로 알려진 일라이트가 국내 충북 영동군에 약 5억 톤 규모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광산업체 4곳이 1년에 약 2,500톤을 채굴을 하는데 지금 5억 톤 정도가 매장이 돼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보면 약 20만 년 정도를 쓸 수 있는 양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일라이트라는 이 희소 광물이 중급속 흡착 그리고 유독가스에 대한 흡착 정화작용, 해독 효과가 우수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친환경 또 신재생과 관련돼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초기에는 이제 건축 재료나 가축의 보조 사료 등으로 좀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는 건강 보조식품 또는 화장품에도 사용할 만큼 이렇게 친환경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원전 유해 물질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측면에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땡! 네. 네, 가격 전략 일부러 말씀 안 해주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종목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시간이 나면 그때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성우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제 마지막 말씀드린 덴티움 말씀드릴 덴티움, 텐데 네. 지난주에 이제 임플란트 관련 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었죠. 맞아요. 예, 중국의 뭐 VBP 뭐 시행이 원래는 한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 임플란트 기업들한테 악재일 수 있을 거라는 좀 의견이 많았지만 지난주에 어떤 평가나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중국 정부가 임플란트를 사들여서 뿌린다는 것 자체가 평균 가격은 20% 정도 떨어질 수 있지만은 특히 이제 이거에 대한 수요 부분은 당연히 가격 떨어지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만회를 하면서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좀 호재가 될 수 있고 그 전에 또 이런 악재 때문에 주가 떨어졌던 부분에 그 낙폭에 대한 축소 부분이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게 저는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VBP 시행으로 이 뿌리는 게 거의 뭐 국공립 병원이나 대학교 쪽에서의 병원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큰데 지금 현재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 부분, 기술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민간 병원 쪽에서의 접근은 계속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임플란트 쪽에서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 훼손은 거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임플란트 기업들도 많은데 이 중에서 왜 덴티움을 꼽냐? 왜냐하면은 이 덴티움 쪽이 이 중국 쪽에서의 국공립이나 이런 쪽에서의 비중이 좀 많은 상태고 그리고 이 데이터 축적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임플란트 기업들보다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성훈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덴티움 투자 판단 들어봤고요. 우성훈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마지막 종목은 현대로템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하락장에서 계속해서 강세 섹터, 강세 테마로 유지가 되고 있는 태조 이방원 중에서 방산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7월 달에 이미 폴란드와 체결을 했던 K2 전차에 대한 수출 실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1000대 수출 기본 계약 중에서 일부 좀 긴급 소요가 발생한 1차 인도분 약 180여 대 정도에 대한 세부 조건을 담은 계약이 실행이 됐는데 이번에 현대로템이 폴란드 군비청과 계약을 맺은 금액 자체가 4조 약 5천억 정도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현대로템의 연결 매출, 연결 기준 매출액의 약 150% 정도 규모로 굉장히 대규모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방산 부문 내년 매출이 약 9천억에서 1조 6천억 정도로 약 80%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고 폴란드를 시작으로 지금 유럽에 일단 수출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호재 소식들이 좀 들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이슈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프라 재건과 관련해서도 방산뿐만 아니라 인프라 재건 관련 이슈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로템 자체가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눌림목 구간을 유효하게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주봉상으로나 월봉상으로도 바닥권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눌림목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 눌림목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격대인지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현재 네. 가격대에서는 한 10%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나올 수 하면 있을 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1선 터치했을 때 조금 접근하면 유효하겠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10가지 종목 들어봤고요.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성훈 차장님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에 했던 덴티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임플란트 그 기업이죠. 글로벌 기업인 스트라우맨이 지금 PER이 30배인데 덴티움은 10배 내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충분히 싸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는 8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티움 선정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우성현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셀레믹스로 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최근에 조금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6개월 장기평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1년 장기평선 돌파가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오늘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한 1,100원에서 9,150원 사이까지 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천천히 매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현재 전고점 돌파하는 구간 11,500원에서 13,000원 구간, 손절가는 8,600원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혹시 라이언 캠텍도 가격 전략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이언 캠텍은 21년도 고점 부분이 네. 한 11,000원에서 13,000원 부분까지 돌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바로 다이렉트로 가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눌림목에서도 이후에는 결국에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